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완도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해 소방대원 2분이 임무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던 그 용기와 헌신 앞에 고개 숙입니다. 2분이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묵념한 후에 최고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마련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 10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우리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위 70% 약 3,256만 명의 국민들께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기대가 큽니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실생활 소비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제에 활력이 돌면 불안한 마음도 이겨내고 다시 더 큰 활력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액형 K패스도 한시적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5부제, 2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안 877억 원에 국회가 1,027억 원을 증액해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체감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연안 여객선, 전세버스에도 국회가 약 1천억 원을 증액해 더 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영덕에 가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 배를 타고 새벽 5시에 수협, 어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어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선박, 기름값 보전 문제도 담았고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 갔을 때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전세버스가 부담이 되니 전세버스 기름값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도 그런 취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산업, 농축산, 원재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 필요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 지원에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원료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반영됐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가정용 태양광 국비 보조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해 125억 원을 추가 배정했고 전기소형차 2만 대 추가 보급을 위해 600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한 재정 건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숨이 넘어갈 듯한 국민들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응급 처방입니다. 에너지 재전환의 기반을 넓히는 추경입니다. 약속대로 빠르게 제대로 해냈고 집행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고생하신 이소영 예결위 간사, 진성준 예결위원장께 감사드리고 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단하고 실행력을 옮겨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대로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우리 천준호 수석님 원내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지난 금요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생산한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2017년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의 결정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라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 있는 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결의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깊이 애도합니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적 대형 참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달간 121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밀 재수색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색에는 민관, 군, 경 합동으로 약 250명이 투입되며 공항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의 담장까지 공항 외부까지 전방위적인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국가적 대형 참사인 만큼 초기 수습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인 규명을 위한 초기 조사도 매우 미흡했던 당시 정황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121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속초, 인제,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을 만나야 합니다.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합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무 4강의 공천 원칙에 따라 속속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당 내부에서 인재를 발탁, 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 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박승원 소방위원님과 노태영 소방사님께 삼가 애도 뜻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국가가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국회는 지난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한 집행입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 신속 집행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10조 5천억 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전쟁 추경이 중동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폭력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는 표적수사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내란 수계의 윤석열 일당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사료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추악한 실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미준, 강백신 검사는 공식 인사발령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사건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역시 평균 3배가 넘는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혐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16일 대장동 위례 사건과 김용천 부원장 사건, 다음 주 21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행사도 열립니다. 조작된 진술은 진실이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 조작과 거래로 만들어낸 수사와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읍시다.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5대 재벌 부동산 자산 실태에 따르면 2024년도 현재 5대 대기업의 토지 자산만 47조 원에 이릅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R&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이번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지만 협상의 틀 자체는 유지되고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협상에서 반드시 양국 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해양법상 통항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하에 미국이 앞장서서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국과 프랑스 등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민주당 선거 전략에 대한 얘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기존 강세 이른바 텃밭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진짜 성패는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승리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인물의 공천 그리고 현장 밀착형 전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당은 지역별 특성과 산업, 인구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 발전 비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단위에서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다녀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제 경기도 곳곳에서 속속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후보가 선출되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께도 응원을 드리면서 또한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정원호, 추미애, 박찬대 이 세 후보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결성을 결의를 하셨습니다. 수도권은 주거와 교통, 산업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통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권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이 별도로 행정권이 구분되어 있다는 그 특성 때문에 주거 정책 따로 하고 교통 정책 따로 하고 산업 정책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서 중앙 정부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힘있게 추진을 해도 지방 정부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만 해도 매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좌석버스의 증차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도 좌석버스 증차, 그 다음에 택시 문제, 그 다음에 지하철 연결하는 문제, 환승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넘나들면서 출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단체장들의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유권자 안에 이익단체의 대변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수십 년간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은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출범하겠다 하는 거 어제 보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들을 대통령께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번 지방정부,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에서 이 세 분이 다 좋은 이 공약을 가지고 함께 같은 어떤 일관된 효율적인 그런 합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들을 같이 함께 발굴해서 이것을 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역시 그동안에 이 산업,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도권이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오늘 이제 다녀가셨으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어쨌든 경기도의 산업 발전 그리고 이 수도권의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도 이 후보자들과 함께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